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윌리엄 오닐의 실전 투자 전략, 윌리엄 오닐 지음, 박정태 옮김, 굿모닝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100년 역사상 최고의 주식이 주는 소중한 가르침. 2000년과 2008년의 금융시장 붕괴를 경험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힘들게 번 돈을 저축하고 투자할 때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훨씬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점을 말이다. 하지만 탁월한 투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서 물어봐야 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다. 훌륭한 투자 서적을 몇 권 읽고 투자 교실이나 투자자의 모임에 들어가 보면 자신 있게 투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적어도 건전한 투자 철학과 원칙, 투자 방식에 대해 확실히 배우고 이해해야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절반이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단단한 지식으로 무장하고서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시점이다. 나 역시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여러분도 저질렀을 법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아래 적어둔 내용은 거기서 배운 것들이다. 1. 어느 주식이든 주가가 내려갈 때가 아니라 올라갈 때 매수해야 한다. 추가 매수는 앞선 매수 가격보다 상승했을 때 해야지 하락했을 때 해서는 안 된다. 2. 어느 주식이든 연중 신고가에 접근했거나 다다랐을 때 매수해야 한다. 주가가 너무 떨어져 싸게 보인다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 헐값에 거래되는 싸구려 주식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다. 3. 늘 손실이 작을 때 재빨리 매도해야 한다. 다시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면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 4. 기업의 장부 가치와 배당금, 주가 수익 비율은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것들은 지난 100년간 미국 최고의 기업을 찾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대신 이익 성장률과 주가 및 거래량 추이 같은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변수들에 주목하고 해당 기업이 월등한 제품으로 업계 1위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5. 한 무더기에 시장 소식지를 구독할 필요도 없고 투자 자문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애널리스트들의 종목 추천에 귀 기울 이유도 없다. 이들은 단지 자신의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뿐이며 이런 의견은 자주 틀린다. 6. 주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한다. 프로페셔널은 대부분 차트를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반면 아마추어는 차트가 복잡하다고 혹은 잘 안 맞는다며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배운 이런 결정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것들이었다. 사실 주식시장은 매일같이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과 군중 심리에 따라 여기에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더해져 작동한다. 이런 요인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 패턴은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50년 전이나 100년 전처럼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당신은 이것을 경쟁 우위 요소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이 책에서 최고의 주식을 어떻게 골라내는지, 그리고 최고의 주식이 가져다주는 수익을 어떻게 확정 짓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배울 것이다. 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실수와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아주 미미한 이익을 내는 데 그치거나 아니면 큰 손실을 입는다.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책은 당신이 주식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식 투자의 기술과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자유세계에서는
국적과 나이, 직업, 교육 수준, 성장 환경,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저축하는 방법은 물론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이 책은 결코 소수 엘리트만을 위해 쓰여진 게 아니다. 이 책은 주식시장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수백만 명의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늙었든 젊었든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금 당장 지혜롭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1. 작게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한 초보자라면 굳이 처음부터 큰 돈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처음에는 그저 $500나 $1000 정도의 작은 돈으로 시작하고 차차 소득과 저축이 늘어나면 투자 금액을 키워나가면 된다. 나 역시 대학을 갓 졸업한 21살 나이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당시 내가 산 주식은 프록터앤갬블 5주가 전부였다. 2. 숨겨진 진실.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종목을 고르기 위한 출발점은 과거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들을 잘 관찰하고 이들 최고의 주식이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다 보면 당신도 최고의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기 직전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는지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정말 무기한 기회가 펼쳐져 있는 가히 환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혁신적인 산업이 출현하고 새로운 개척자가 이어지는 그런 시대이다. 이 책은 바로 이 같은 새로운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투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주식시장 최고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면밀하게 연구한 성공하는 주식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원칙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가? 다음 장부터 설명하겠지만 사실 간단하다. 우리는 공식처럼 외우기 쉽도록 이를 켄 슬림이라고 이름 붙였다. 켄 슬림은 최고의 주식들이 비약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기 직전 초기 상승 단계에서 나타나는 7가지 주요 특징인데 이를 설명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이 원칙을 잊지 않도록 한번 써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라.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아무리 반복돼도 켄 슬림이 틀리지 않고 들어맞는 이유는 이 원칙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바로 주식시장 실제 움직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이유이다. 켄 슬림 원칙은 그래서 일시적인 유행의 변동이나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효하다. 켄 슬림 원칙은 언제나 개인의 주관이나 고집보다 훨씬 앞서는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주식시장 최고의 종목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를 배울 준비가 됐다. 가장 성공적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자. 여기서 잠깐 켄 슬림 원칙을 살짝 만나보기로 하자. C. 현재의 주당 분기 순이익. 클수록 빠르게 성장할수록 좋다. A. 연간 순이익 증가율. 성장의 열쇠를 찾으라. N.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라. S. 수요와 공급, 결정적인 시점에서의 대규모 수요. L. 주도주의인가 소외주의인가, 당신의 주식은 어느 쪽? I. 기관의 뒷받침, 리더의 움직임을 쫓으라. M.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곧장 시작해보자. 당신도 할 수 있다. 제3장. C는 현재의 주당 분기 순이익. 클수록 빠르게 성장할수록 좋다. 단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주식을 찾으라. 매수할 주식을 고를 때는 반드시 최근의 분기별 주당 순이익, EPS가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1952년부터 2001년까지 가장 뛰어난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600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넷 중 셋은 시세 폭발에 앞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최근 분기 순이익이 평균 70% 이상 늘어났다. 나머지 하나도 시세 분출 직전에는 급격한 분기 순이익의 증가가 없었으나 바로 다음 분기에 순이익이 급증했고 그것도 평균 90%에 달했다. 이처럼 최고의 주식들이 시세 분출 직전에 공통적으로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 다른 요인을 찾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 나스닥과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이 정도 순이익 증가율을 보여주는 경우는 단지 2%에 불과하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다. 당신이 찾는 종목은 예외적인 것이라는 의미지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런 종목을 탐색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다. 함정과 덫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주목해야 할 주당 순이익 EPS는 그 기업의 세후 순이익을 현재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 주식수로 나눈 것이다. 바로 이 EPS의 증감이 종목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EPS 증가율이 높을수록 더 좋다. 3장 요약. 이번 분기의 주당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드시 상당히 큰 폭, 최소한 25에서 50% 증가해야 한다. 최고의 기업이라면 순이익 증가율이 100%에서 500%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제4장 A는 연간 순이익 증가율, 성장의 열쇠를 찾으라. 가끔 한 번 정도 괜찮은 분기 순이익을 내는 것은 어느 기업이든 할 수 있다. 앞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최근에 분기 수익률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주식을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정말로 우량 기업이며 최근 실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면 몇 가지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연간 순이익 증가율을 알아봐야 한다. 우선 최근 3년에 연간 주당 순이익이 매년 증가 추세였는지 살펴보라. 비록 최근의 연간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나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전년도의 순이익이 그 전에보다 줄어들었더라면 선뜻 손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 되려면 최근 분기 순이익이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연간 순이익 증가율도 돋보여야 한다. 여기서 꼭 기억해둬야 할 점은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확실한 성장주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소위 말하는 성장주의 상당수는 주식시장 상장 초기에 높은 성장률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주식시장의 한 사이클에서 성장주로 각광받았던 종목 가운데 대다수가 다음 사이클에서는 주도주 대접을 받지 못한다. 지난 3년간 매년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회사가 갑자기 최근 몇 분기 동안 순이익 증가율이 10에서 15%로 낮아졌다면 이는 이미 성장주로서의 생명이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이 크고 설립한 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종종 성장률이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업은 피해야 한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업이 끊임없이 새로 등장한다. 이들이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특출한 주식이라면 당연히 지난 몇 년간의 순이익 증가율이 우수해야겠지만 최근 몇 분기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야 한다. 최고의 주식, 아니 적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절대적이다. 4장 요약. 지난 3년간의 눈에 띄는 순이익 증가율과 최근의 강력한 실적 호전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 주식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아예 관심을 갖지 말라. 제5장 N은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라. 주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이란 너무나도 잘 팔려서 종전의 순이익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이익을 창출해내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또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기존의 낡은 사고를 일소하는 신사고 방식의 경영 혁신이 될 수도 있다. 공급 부족과 판매 가격의 상승, 혁신적인 생산 기술 같은 산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도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 대부분의 주가를 끌어올린다. 우리의 연구 결과 1880년부터 2008년까지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 가운데 95%는 앞서 소개한 새로운 범주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충족시킨 종목이었다. 1800년대 말에는 미국 대륙 전역에 새로운 철로가 깔렸고 전기와 전화, 이스트만 코닥의 카메라가 보급됐다. 에디슨은 죽음기어 활동사진 카메라, 전구를 발명했다. 곧이어 자동차와 비행기, 라디오가 등장했다. 냉장고가 아이스박스를 대체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제트 비행기, 퍼스널 컴퓨터, 팩스, 인터넷, 휴대폰까지 창조적 기업과 발명가들은 한시도 쉬지 않았다. 이들은 새로 회사를 창업해 신제품을 내놓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덕분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생활 수준도 높아졌다. 때로는 힘든 시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30년 전 혹은 5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두고 주식시장에서 두 가지 다른 종목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추적했다. 하나는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군이고 다른 하나는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군이었다.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군은 주가가 더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군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런 연구 결과에 입각한다면 매일 신문에 게재되는 신저가 리스트에 포함된 종목은 한마디로 장래가 없고 피해야 할 주식이 되는 셈이다. 사실 결단력이 강한 투자자라면 이런 주식이 신저가 리스크에 오르기 한참 전에 매도했을 것이다. 따라서 신고가 리스트에 오른 종목이라면 특히 강세장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처음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라면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큰 유망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장 요약. 획기적인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 혹은 경영혁신을 이뤄냈거나 산업 환경이 결정적으로 개선돼 수혜를 크게 받은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런 기업의 주가가 탄탄하면서도 확실한 모양을 만들어낸 뒤 거래량을 수반하며 신고가에 근접했거나 돌파했을 때 매수해야 한다. 제6장 S는 수요와 공급, 결정적인 시점에 대규모 수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을 결정한다. 만일 다른 요소는 똑같고 발행 주식 수만 50억 주와 500만 주로 다른 두 종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발행 주식 수가 적은 쪽이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발행 주식 수가 적고 따라서 자본금도 작은 종목은 그만큼 유동성도 떨어져 상승할 때처럼 급하게 하락하기도 한다. 기회가 큰 만큼 추가적인 위험도 커진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10장과 11장에서 설명하겠다. 한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는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주식의 전체 물량이다. 하지만 노련한 투자자라면 전체 발행 주식수보다는 유통 물량에 주목한다. 전체 주식수에서 대주주 등이 보유한 채 시장에 내놓지 않는 주식을 차감한 물량이다. 최고 경영진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만큼 자기 회사 주식에 애착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투자 판단 시 긍정적인 요인이다. 발행 주식수가 많은 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 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회사는 대개 설립한 지 오래됐고 성장률이 이미 둔화되고 있으며 몸집도 비대해져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 더 좋다. 전체 발행 주식수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기업의 자기 자본 대비 장기 부채 비율을 확인해 보라.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기업인 경우가 많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금리가 상승하면 급격히 쪼그라든다.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리스크도 높은 게 보통이다. 최근 2, 3년간 부채를 상환해 부채 비율을 크게 낮춘 기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른 여건의 변화가 없다면 이자 비용의 감소만으로도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이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주당 순이익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6장 요약. 매수해야 할 주식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캔슬링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소형주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은 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옮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쏠리기도 한다. 장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 그리고 경영진이 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일수록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제7장. L은 주도주인가 소외주인가? 당신의 주식은 어느 쪽? 사람들은 대개 그저 호감이 간다거나 왠지 마음이 놓이는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러나 역동적인 주도주들이 시장의 놀라운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강세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선호만으로 매수했다가는 오히려 철저히 외면당하는 주식을 붙잡고 있기 십상이다. 내가 발견한 최고의 주식들은 내가 매수했을 때 하나같이 업계 1위의 기업이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1위 기업은 반드시 규모가 가장 크다든가 브랜드가 가장 잘 알려진 회사가 아니다. 분기 순이익과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제일 좋으며 판매 마진폭이 가장 여유 있고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 움직임도 가장 역동적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다. 조정 국면에서 새로운 주도주 찾아내기. 주식시장 전반이 조정을 받아 하락세로 접어들면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내기가 쉬워진다. 물론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괜찮은 성장주일수록 시장 평균보다 더 크게 떨어져 하락률이 1.5에서 2.5배에 이른다. 다시 말해 전체 시장이 10% 하락하면 괜찮은 성장주는 15에서 25%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강세장에서 조정받을 때 하락률이 가장 작은 성장주가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락률이 가장 큰 종목이 대개 제일 약한 주식이다. 가령 전체 주식시장이 평균 10% 하락하는 중기 조정에 진입했다고 하자. 당신은 아주 훌륭한 성장주 3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하락률이 각각 15%, 25%, 35%에 달했다. 이런 경우 15%와 25% 하락한 두 종목은 주가 회복 후 최고의 주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체 주식시장이 10% 하락했는데 35에서 40%나 떨어졌다면 경고등이 켜진 것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게 상책이다. 7장 요약. 정말로 애가 탈 정도로 싸게 보이는 주식이라고 해도 소외주는 투자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시장 주도주만 주목하고 매수할 주식은 그 중에서 선정하라. 매수 가격보다 8% 떨어진 소외주가 있다면 당장 팔아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제8장. I는 기관 투자가의 뒷받침.
리더의 움직임을 쫓으라.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요가 따라줘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수요의 가장 큰 원천은 기관 투자가들이다. 규모가 큰 이들 투자자가 매일매일의 주식시장 거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고의 주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다수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 기관 투자가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규 상장 기업이나 소형주처럼 아주 드문 경우에도 최소한 20개 정도의 기관이 보유해야 한다. 물론 최고의 주식 대부분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기관 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다. 만일 이들 프로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주식이 시장 평균 이익의 수익률을 내기란 극히 어렵다. 1만 곳이 넘는 기관 투자가 가운데 적어도 몇 곳은 이 주식을 눈여겨보았을 터인데 그냥 넘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들이 전부 틀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종목이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는 매수 에너지가 상당히 커야 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기관 투자가의 보유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새로이 비중 있게 편입됐다면 일정 기간 계속 보유하고 있던 종목보다 훨씬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왜냐하면 일단 펀드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시작하면 당분간 이런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종목의 비중을 늘려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신규 편입 종목은 가까운 장래에 매각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펀드의 분기 혹은 반기 결산이 끝난 뒤 6주 정도 지나면 발표된다. 일간 및 주간 차트를 분석해 정확한 타이밍을 집어내는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이런 발표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발장 요약. 최근의 펀드 평가 성적에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둔 기관 투자가 가운데 적어도 몇 곳이 그 주식을 매수했으며 최근 몇 분기 사이 그 주식을 보유한 기관 투자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매수하라. 만일 어느 종목을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들 기관 투자가의 성과가 상위권에 들지 않을 경우 나 같으면 그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종목의 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 기관 투자가의 뒷받침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제9장 M은 시장의 방향,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금까지 6개장에 걸쳐 설명한 모든 원칙을 올바르게 지켰다 해도 만일 시장 전반의 방향과 어긋났다면 당신이 보유한 종목 가운데 넷 중에 셋은 시장의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2000년에 겪었고 2008년에 다시 경험해야 했던 것처럼 쓰나미에 휩쓸려 가듯 당신도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 강세장인지 혹은 약세장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분석 기법을 가져야 한다. 아쉽게도 이렇게 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저 다른 사람 말을 듣는다. 시장 전반이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을 때 과연 그들이 제대로 판단할 건전한 잣대를 가졌는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우존스 지수 같은 주요 지수 서너 개의 일간 차트를 통해 지수와 거래량이 매일매일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추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작업이 처음에는 대단히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어느새 진짜 프로 못지 않게 시장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래야 더 이상 손실이 아닌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약세장이 끝나는 시점은 대개 경기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이다. 주가는 수개월 뒤의 경제적, 정치적, 세계적인 사건들을 미리 예상하거나 반영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주요 경제지표에 선행해서 움직이지 절대 후행하거나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의 감각은 아주 광범위해서 모든 사건과 상황까지 다 반영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시장은 반응을 보인다. 시장은 월스트리트가 좌우하는 게 아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전 세계 수천만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들이 결정하며 이들이 내린 결론은 앞서 예상했던 것과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강 세장 역시 경기 후퇴가 시작되기 전에 천정을 치고 하강 국면에 들어선다. 그런 점에서 이미 발표된 경제 지표를 활용해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을 권할 만한 일이 못 된다. 물론 일부 투자 회사들은 여전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말이다. 리뷰. 어떻게 기억하고 활용할 것인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캔슬림 시스템은 당신이 읽은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캔슬림 시스템의 알파벳은 각각 최고의 주식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7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상징하고 있다. 최고의 주식 대부분은 본격적인 주가 상승 단계로 진입할 때 공통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한다. 언제든 쉽게 기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공식을 반복해서 외워두기 바란다. C. 현재 주당 분기 순이익. 주당 분기 순이익은 최소한 18에서 20% 증가해야 하지만 40에서 100% 혹은 200% 이상이면 더 좋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최근 분기에 반드시 가속화되고 있어야 한다. 분기 매출액 증가율도 가속화되고 있거나 25%는 돼야 한다. A. 연간 순이익 증가율. 최근 3년간 매년 놀라운 성장률 25% 혹은 그 이상을 기록해왔고 자기자본 이익률도 17% 이상이라야 한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너무 낮다면 세전순이익 마진율이 아주 좋아야 한다. N.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 회사, 경영혁신을 이룬 회사, 해당 산업의 중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회사를 주목하라. 제대로 된 주가 패턴을 형성한 뒤 모양을 뚫고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을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S. 수요와 공급. 캔슬림의 다른 원칙들을 전부 충족시켰다면 요즘 같은 경제 규모에서는 자본금이 얼마든지 관계없다. 하지만 모양을 만든 다음 비상하기 시작할 때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지 확인하라. L. 주도주와 소외주. 시장의 주도주를 사고 소외주는 피하라. 해당 분야에서 1등 기업의 주식을 사라. 주도주 대부분은 상대적 주가 강도 점수가 80에서 90점 혹은 그 이상일 것이다. I. 기관의 뒷받침. 기관 투자가의 매수가 늘어나는 종목, 그리고 최근 운용 실적이 최상위에 오른 기관 투자가 가운데 적어도 한두 곳이 매수하는 종목을 사라. 경영진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주목하라. M. 시장의 방향성. 매일매일의 주요 지수와 거래량의 변화, 주도주의 움직임을 통해 시장 전반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큰 수익을 거두느냐 손실을 보느냐는 여기서 판가름 날 수 있다. 늘 시장과 연결돼 있어야 한다. 시장을 외면하면 이익도 없다. 캔슬림은 모멘텀 투자. 나는 솔직히 모멘텀 투자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우리의 추천 방식과 투자 방식을 가리켜 이렇게 이름 붙였다.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상대적 주가 강도가 가장 높은 주식을 매수한다는 의미 같다. 하지만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주 강력한 펀더멘탈, 즉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찾아내 이 주식이 적당한 기간 동안 훌륭한 주가 패턴을 형성한 뒤 강세장을 맞아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매수하는 것이다. 약세장이 시작될 때는 투자자들 스스로
언제 주식을 팔고 현금화할지 알고서 수익을 확정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투자 조언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발송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주식을 공모하거나 파생 금융 상품을 거래하거나 인수합병에 개입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기관 자금을 운용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역사가로서 주식과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하고 사실을 발견하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현명하게 투자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프로그램까지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우리는 물고기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도 주식시장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낚시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전문 지식, 학력, 자존심. 월스트리트에서는 영리한 사람도 바보와 똑같은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지능지수나 학력,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특히 남성이라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이 생각해야 하고 이 오묘한 주식시장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던 극소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존심이 강하지 않았고 결단력이 있었다. 시장은 자만심으로 뭉쳐있거나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아주 간단히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자신이 말한 것, 며칠 전에 자신이 실행했던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닫도록 하라. 주식시장에서 빈털터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이 옳고 시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투자에 필요한 균형은 겸손과 상식에서 나온다. 때로는 아주 유명한 전문가일수록 당신의 투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1982년 봄과 여름, 잘 알려진 한 전문가가 이렇게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민간 부분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시중금리의 상승과 폭발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이다. 그러나 정확히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인플레이션은 진정됐고 시중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전문가는 1996년 여름 약시장을 경고했는데 시장은 이미 그 전날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2000년 약시장이 시작되자 전문가마다 방송에 출연해 첨단 기술주를 사야 할 때라고 주장했지만 알다시피 기술주는 계속해서 추락했다.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많은 유명 애널리스트와 시장 전략가들은 인생에서 한 번 있을지도 모를 매수 기회를 잡으라고 난리를 쳤다. 약세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통상 그래왔다거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절대 맞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밝힌다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봐야 혼란만 가중되고 비싼 대가만 치를 뿐이다. 어떤 시장 전략가는 2000년에 시장이 급락하자 주식을 사라고 했다. 뮤추얼 펀드의 현금 보유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마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이 뮤추얼 펀드의 현금 보유 비중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뮤추얼 펀드의 현금 보유 비중이 늘어났을 때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친 적도 있었고 역사적 평균치에 못 미친 적도 있었다. 주식을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는 시장의 주요 지수가 말해준다. 이것을 귀담아 듣는 것만이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절대 시장과 싸우지 말라. 시장은 당신보다 훨씬 강력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